시간 7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망은요, 사무총장 전재석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한 기분 모시고 이런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연대해야 될 동지들이 바로 우리 청년유년 따라서 제가 왔습니다. 노년과 청년이 연대하지 않는다는 사회는 정말 어떻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아마 57년 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노인남이 뭔지를 좀 알려야지 이 얘기가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저희 노인남이 사무실 전체 기념관 종로 상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로 상가에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노인들을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해주는 단체들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점심 때 가면은 무상급식을 해주는데 하고다 보면 안에서는 우리교회에서 해주고 하고다 보면 부모님 밖에서는 허경영 씨가 해주고 있습니다. 허경영 씨 격차를 따라서 한 100여 미터 쭉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형 일자리, 시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여유를 나눠서 가보면은 허경영 그쪽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내 건데 왜 왔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인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가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구역 사고라든지 폐암 화락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추계 조치가 나옵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걸 잊지 않습니다. 추계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노인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추계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선 겁니다. 50대 이상 장노인주의 주축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유럽이라든지 이런 여러 선진국에서는 다 노인들은 노동조합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보다도 그렇지만 저희가 2010년도에 만들었을 때 꾸준히 이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바라고요. 우리나라 저희 발전 토론문 중심으로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빨리 얘기를 좀 못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규모부터 제 노인 실상을 먼저 얘기해야지 나중에 연금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실상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통계청 경제기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가 나왔죠. 2012년에 1000만 명 했습니다. 고령층이. 근데 10년 만에 500만 명 늘었습니다. finland 덴마크 인구 같은 인구가 늘은 거예요. 그중에 경제활동 15세 이상 비율 보면은 그 비율도 10% 늘었습니다. 33.4%입니다. 55세 이상이. 3명에 1명이 고령층이고요. 고령층 취업자도 늘었습니다. 58%입니다. 고령률이.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왜 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OECD가 발표한 하늘의 공연 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령자의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비중이 52%입니다. 평균 25.8, OECD 평균 25.8%의 5배입니다. 노인 비중은 34.1%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노인 시장은 어떨지 저희와 노동사회 연구소 저희들이 아예 설문서 초기 단계부터 실질 면접하면서 막 끌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얼마 안 됐죠. 그 결과가 나오면 보면 재취업 일자리에서 차별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높게 나왔고요. 모집 채용에서 차별 경험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지역조용조사 발표를 보면 연령당 취업자 관련 추이를 보면 고령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 경쟁이 늘는 것을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봄노동과 청소노동, 실제 사례입니다. 여성노동, 노인 여성 노동자들. 돌봄노동은 노인 여성들이
취업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다 뭐죠? 최저임금으로 계속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든 여성 노동자가 자기보다 4살 많은 노동자들, 그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 하루에 한 5번씩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성 할머니들이. 그다음 청소 노동자들은 또 다 누가 있죠? 여성 노동자들. 우리나라 화장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남성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은 다 여성입니다. 그분들은 성별이 없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지 한번 보죠. 우리나라 법에 나이로 규율하는 법이 4개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이죠. 60세로 규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법이 있습니다. 다 55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예외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유에 대한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고용보호법 보죠. 65세 이상 취업하면 시급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노인들에 대해서 마구제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별감사도 차별을 이렇게 조장하고 하는 이런 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노인들이 어떤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는커녕 혐오와 차별만 더 극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까지는 사실은 고용과 노동을 분리해야 된다. 고용과 노동을 지금 연동해서 하고 있죠. 정책 기조는 복지를 늘리는 고용 현안을 늘리는 복지라는 분야에서 뒤로 이렇게 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일정 부분 어떤 일정 시점까지 사실은 따로 가야 돼,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차별을 감수하고 나이 맞지 않는 이런 어려운 노동에 종사하는지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 뭐냐면 가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기본적인 노후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 가졌을까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획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육비 지출 상위 6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도서 해피 지역 도시인 룩셈부르크라든지 인구가 30만인 아이슬란드 빼면 우리가 4위입니다. 22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보건복지 포럼 연구소 보고서 따르면 한국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이고 학교비가 3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자녀 결혼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된다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보험개발본 K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부모 자녀 결혼 비용이 1억 3,952만 원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80%까지 넘어서 대학 진학률, 무시무시한 갭시 경쟁에 들어간 비용은 현재 노인 세대가 부모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부모가 보지 않습니다. 다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스펙을 쌓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축적한 지식은 기업과 국가에 쏟아부었어. 소수의 경쟁에서 선택한 분은 일정 보상받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도박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식 교육 시스템을 수용해서 경쟁에 참여한 수많은 분들의 교육 기회는 없는 것도 고생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의 소득 중 공적 연금 소득과 관련 살펴보면은 국민연금 연금 수령의 시차가 이제 발생하죠. 그거는 이제 그거 나와 있으니까 빼고요. 우리 국민연금공단 통계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의 자료 보십시오. 자료 보면은 20에서 40만 원 수령하는 사람이 43%가 제일 많고요. 40에서 60만 원 19%고요. 20만 원이 0에서 20만 원 14.7%입니다. 반면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8.5%를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령자 중 월 6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급여 수령자는 77%가 나누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65세 이상 하위 70%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도 30만 원이죠. 국민연금 연금 가액, 소득 역정 반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급금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의 실상을 나타내시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게 바로 자살이고 도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갈등이 사회가 극대화될 때 투쟁에 나서죠. 집단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근데 그렇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은 개인 투쟁에 나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몸을 갖고 투쟁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게 되고 폭발한다든지 간식을 한다든지 마음을 분식한다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기 자살률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46.6명 10만 명당 기준으로 OECD 평균 17.6이 몇 배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 무연고 사망률 추이를 한번 제가 표가 나왔는데요. 무연고 사망은 뭐냐면 어디 가서 그냥 가서 죽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뭐 저기 하지 않고. 이런 게 지금 2008년에 2017년에 2008년에서 2020년에 3,570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살을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시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항의 형태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 좀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보수개혁 지금 나오는 거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기초연금으로 하든 뭐 기본소득으로 하든 최저임금의 50%를 정부에 다 줘라. 물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온 이 주장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과의 그런 연대에 따른 그런 것을 보면서 만약 주택 보장 다음 단계적으로 주택 보장은 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복지지원 보면은 알겠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65세 되면 250만 원 다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65세 기초연금은 14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지금. 근데 그 1대 1.5로 올려서 0.5로 올린 거를 갖고 아까 프리랜서라든지 힘이 미한 그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주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실질소득을 증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감사합니다. 네,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 못지않게 혹은 국민연금보다 더 기초연금이 중요한 쟁점이 될 거다 이런 인상도 있는데요. 발표자가 제안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현장 일각의 목소리가 기초연금에 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